근데 조정 결과를 안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변협에 징계할 때도 공경에는 출석도 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조정길 2번에도 공경에신 제가 계속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음흠. 그 변호사나 그 법무법인 해미래 대표 변호사 쪽에도 계속 얘기하고 조정장님한테도 요청을 했지만 네.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그 대리인인 변호사나 또 연대 책임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지속적으로 저한테 무례한 행동들만 했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보면 배상 책임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한 바에 대한 보도 나온 바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어머니? 답변서 제가 받아서 그 안에 써져 있는 거 봤었고요. 네.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반성한 적, 사과한 적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변협에 자기 변명만 수십장 늘어났었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고스란히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써준 그 각서 쳐다보면서 저는 새카맣게 타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맞나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려져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네.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른바 재판 노쇼가 이 세상에 공개된 후에 단 한 번도 권경의 변호사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신 바가 없는 거죠.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전화 한 번도 없었고요. 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연락한다 그래놓고 연락도 안 하냐. 대리인 변호사 하는 말은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을 하겠냐. 예. 그런 답이에요. 그러면 그 조정 결과를 안 받아들이시고 본안 소송으로 그냥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머님? 네. 이거 참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리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어제 박진영 변호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네. 말씀을 시작을 하시길래 제가 더 말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착한 변호사 하지 마시라고. 포안이 쌓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냐고 변호사님은. 네네. 저는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권경의 변호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늘 일관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호소를 제가 전화 통해서 했었고요. 네. 그 이후 보여준 행동은 점점 제 가슴에 빗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건경해도 건경하지만 저는 이 나라의 이 시스템, 이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 이 나라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한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는 법과 제도와 정치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시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돕지 않는 이 법과 제도와 정치, 그게 통탄스러워서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변협 징계위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람들 보라고 딸의 영정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복도에서 꼬박 반나절을 기다린 끝에 정직 1년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2달 하고도 열흘. 변협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사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요. 저를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징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징계 대상인지조차 숨겨지다 보니 징계 심사를 받으면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여론이 뜨거웠던 이 사건은 결정이 비교적 빨랐지만 징계 결정에 1년을 넘기는 일도 수두룩한 게 현실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묻습니다. 1년 후에 그럼 변호사를 이 사람을 하는 겁니까? 검경화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변호사 업계에선 정직이면 맡은 사건을 다 사임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며 정직 1년도 무거운 징계라고들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구한 영구 제명이나 제명은 정직이 누적돼야 가능하다고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진 못합니다. 내일은 2015년 세상을 떠난 딸의 기일입니다. 잘못한 건 변호사인데 어머니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딸을 마주하러 갑니다. 뒤통수를 또 맞고 또 주원영이를 보러 가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주원이한테 면목이 없어요.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주원이.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다시 두 차례 이어진 학교 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주원양 어머니 이기철 씨.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로 기일을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청소일해서 그 8년을 그 재판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출간된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3번 불출석해놓고도 2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겼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변호사 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 변호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